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또 홍스탁 시간이 됐습니다. 자,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이렇게 또 다른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 흘러내리긴 했어도 그래도 기관이랑 개인이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 지수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홍스탁에서 좀 다뤄드리면서 다양한 이슈와 그리고 또 시황도 조금 더 쉽게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홍스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 또 나와 계시는데요. 제 이제 필명이 이제 아시죠? 다들 바로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바로바로 수익이 난다. 올바로 투자해서 똑바로 수익 내자. 이런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슬로건으로 좀 필명이 그렇게 되었는데 제 제자가 있어요. 제 제자가 이제 위로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위로. 좀 시장이 빠졌을 때,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위로를 해준다. 그리고 또 주식이 또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런 의미의 또 위로라고 합니다. 오늘 위로 함께 하실 건데 위로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주린이로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바로 선생님이랑 제가 주린이를 대표함으로써 바로 선생님이랑 주린이들이랑 잘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역할을 또 똑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또 시간이 순삭할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홍스탁 소통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입장 안내 영상 함께 보실게요. 네, 오늘 이제 시황에 이제 앞서서 오늘 또 이제 어떤 시황을 궁금해 하시고 어떤 시황을 또 이제 질문을 하시려고 뭘 가지고 나오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좀 그래요? 적어왔는데요. 네네네. 일단 오늘 시황에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네. 쌤이 저번 주에 시멘트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시멘트주가 약간 단발적으로 건설주랑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장을 보니까 좀 시멘트가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죠.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고려 시멘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표 시멘트도 장 초반에 좀 시세를 주기도 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지지부진했었죠. 저번 주 우리 위로님께서 네.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네. 이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건설주보다는 시멘트 쪽으로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시멘트가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시세를 주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보는 시선이 정책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급이나 시황 같은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의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사고력 있게 그리고 좀 분별력 있게 좀 판단한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 정도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지금은 건설주가 크게 개발에 있어서 호재에 있어서 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보다는 시멘트 쪽이 좀 더 이제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바로 액션이 올 수 있다라고 좀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시세를 줬는데 오늘은 고려 시멘트만 시세를 좀 준 것 같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갔지만 좀 상승폭을 좀 이제 반납하면서 좀 약수익에 좀 그쳐졌는데 앞으로 이제 한일 시멘트라든가 성신양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시세를 또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해가지고 포지션 좀 잘 잡아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바로 수익이 나는 저희가 분명히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정말 얼마 안 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빨간불이 타다닥 보이니까 역시 이 홍스탁이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가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시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다음은 요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미래 자동차 산업 여기랑 되게 연관이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애플카라든지 네. 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주린이 시선으로서 맞게 본 거 맞나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뭐 근데 애플카나 네, 네, 이제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애플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슈가 올라오는 거고 네, 맞아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자동차 산업 자체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포화 상태. 네, 포화 상태인데 음. 왜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될까? 네.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그 배출가스 규제라든가 네. 뭐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네. 한마디로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들어올까? 왜 너무나도 들어와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쌓여 있는 차량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네. 내몰리면서 지금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점점 이제 또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포화 시장 쪽에서 왜 자동차 섹터를 네.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 자,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내연기관이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될 이제 미래가 온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네.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네, 산업 네, 구조 네. 자체가.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찌 됐건 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판매율이 또 증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은 정부에서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이제 조금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기차 시장이 좀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갈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제 그 자동차 산업군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제 한 4, 5년 동안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네. 제가 주식을 알려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강한 그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어도 주도주여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 올라가면 네네네. 다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순환은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순환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에는 정해진 돈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때에 따라서 순환이 돌아주기 때문에 영원한 상승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테마도 테마의 선순환, 후순환이 있듯이 계속 돌아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순환을 약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 제조 생산하는 이제 그 주체 네. 종목이죠. 이런 현대기아차라든가 네, 네. 이런 종목들에 따라오는 부품주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에 또 따라오는 전기차 재료 섹터들이 또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섹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또 힌트를 드린 게 뭐가 있죠? 자동차 시장이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노후 자동차가 많이 네. 쌓여 있을 거고 네.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었던 이런 이제 폐차에 관련된 네. 또 이제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마 한 2022년도나 2023년도쯤에는 네. 폐차 관련돼 가지고는 좀 이제 이게 재료가 살아날 가능성이 또 있겠죠. 네, 네. 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한다 보면은 자동차 섹터에서만 해도 순환이 몇 가지가 돌아준다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주식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라면 이 홍스탁 방송을 꼭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주식에 관련된 생각들 있잖아요. 사고력 깊은 것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생각도 못 해볼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 좀 폭넓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온 궁금증이 오늘 좀 많아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네. 많이 참았었나 봐요. 네. 오늘 또 이 복장을 지난
지난주에 바로베어룩으로 엄청 핫하셨잖아요. 네네. 테디베어 같다라고 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도 이런 브라운 톤의 계열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온화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이어서 한번 가보자면 오늘도 풍력 관련주, 이 그린 뉴딜 요걸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요거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풍력 관련주 그린 뉴딜 이쪽은 제가 네.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이제 바이든 정부 정권 자체가 네. 이제 친환경 섹터, 친환경 소재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시 그린 뉴딜 거기에 맞게 그린 뉴딜 정책이 뭐 2019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와 있던 정책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쪽에 이제 그 거의 뭐 붐이 불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정도인데 이 그린 뉴딜 섹터,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라남도인가요? 네. 전라남도에 네. 거기 이제 48조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 48조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네 너무 큰 돈이긴 하죠. 네. 사실 이제 이 정책은 네. 뭐 이제 어떻게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지형 구조상 네. 이제 그 계절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상 네.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효율이 되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제 주식에서 있어서 요런 것까지 그 풍력 에너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풍력 섹터가 강세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거기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국내 예산이 지금 정부 예산이 지금 조금 많이 지금 지출이 된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예산에 있어서 그 세금 관리에 있어서 되게 이제 지금 좀 예민한 단계인데 네. 지금 48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부담되는 수준이거든요. 이 네네. 지금 수준이. 그쵸.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경기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풍력 관련주는 단기간에 어떤 액션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식은 실물 경기에 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물 경기가 빠지면은 주식도 같이 함께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한 2030년도까지 한 48조를 뭐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상 풍력 에너지 섹터 자체로만 봤을 땐 되게 좋은 거지만 전체적인 실물 경기라든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실물 경기가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풍력 에너지 섹터 자체는 좋은 호재임에는 네. 확실합니다. 네. 좀 요런, 네. 또 더 네. 말해주실 게 뭔가 아니요, 있어서. 뭐 다 했는데 뭐 다 하셨어요?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아쉬워요. 뭐가 궁금한데? 또. 늘 뭔가 네. 이렇게. 네. 뭘 더 그럼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이 얘기해 풍력, 줄까요? 그린 뉴딜. 네. 이렇게 제가 자꾸 여쭤봐야 뭔가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표로서 자, 더 그러면 얘기해 다시 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풍력 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단기적으로는 액션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거는 있어. 네.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예산까지 이제 또 대규모 예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는 네. 큰 호재가 발생이 되었으니 이거 어찌됐건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네. 좋을 거다. 이 섹터 자체로만 봤을 네, 때는. 네, 네.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전 세계가 네. 지금 친환경에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기 네, 네, 때문에 네. 이 바람을 함께 타고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도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전망이기 때문에 좋지만 네. 다만 이 지금 그 예산에 있어서 48조라는 거는 네. 국가 지금 사태, 네, 지금 네, 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네.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예산 편성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규모가 큰 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이야기해드린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네. 우리나라 지형상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금액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네. 거죠.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효율을 그만큼 뽑아내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좀 과하다. 그죠? 과하다라는 네.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 네, 네, 네. 실물 경기에 전반적인 네. 영향을 끼쳤을 때 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식 시장 전반적인 또 영향이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된다. 네. 예.
이제 좀 되셨나요? 네, 이제 조금 어. 약간 충족이 자, 됐어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우리 바로 선생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듣는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주식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지, 또 앞으로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의 태도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이 시황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또 제가 연습을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투리 연습한다고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자, 해볼게요. 네. 그거를 저한테 허락을 받고. 네. 해보세요. 해볼게요. 네. 아이고, 맙소사. 자, 이슈? 이슈? 네? 이슈? 하지슈. 저번 주보다 더 나아졌어요. 네. 네, 좋아. 연습 좀 네. 했네. 네, 또 했어요. 네, 좋았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 매주- 만약에 이게 계속 연습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네. 이제 바꿀게요. 네, 뭘로요? 그 노래로 그냥 바꿀게요. 네, 노래로. 다음 주에 열심히 연습해올게요. 연습 좀 해주세요. 네, 네. 더 핫한 그런 네. 이슈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홍스탁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의 이슈를 좀 여러 가지 좀 들고 와봤는데, 쌤, 제가 주린이잖아요. 네. 이 주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하니 외국인들이 뭔가 많이 파니까 또 지수가 하락하기도 하고 약간 증권주? 그게 또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복잡했어요. 이 이슈를 어떻게 하면 네. 이게 이슈구나 딱 알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체크. 이슈의 핵심 포인트는 네. 사실은 그냥 이제 이 시장에서 오늘 어떤 게 좀 핫테마였는지, 핫테마. 그리고 그 테마가 왜 네. 핫했는지, 음. 그러면은 이제 이슈가 나오죠. 네, 네.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음.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이 동학 개미 운동이 네. 이 외국인이랑 전 자꾸 외국인이 이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인이랑 이 기관 자체가 자꾸 순매도 행렬을 보이면서 네. 지수가 하락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슈를 좀 바라볼까요? 외국인 매도에 대한 네. 이런 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네네네네.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실질적으로 네. 지금 외국인이 지금 이제 그 과거의 외국인이랑은 좀 달라요. 이제 과거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돈이 이제 그 많다 보니까 네네. 장기 투자 포지션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놓고 오랜 기간 좀 끌고 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또 사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많으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흐름으로 이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한다면은 네. 최근에 이 외인 같은 경우는 단기 포지션으로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는 전략을 좀 많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외국인이 오늘 뭘 샀고 뭘 팔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본다 그러면은 좀 그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는 했는데 네. 순매수는 계속 들어가는데 네. 매도는 안 나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놓고 매도가 빨리빨리 나왔다. 네. 매수가 들어가고 뭐 몇 거래일 이내에 또 매도가 나왔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단기 성향이 되게 많이 띄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확 빠질지 모르겠구나. 그럼 요 테마는 조금 피해서 가야겠구나라는 좀 이런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울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설이잖아요, 곧 있으면은. 그쵸. 명절이다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이제 좀 이제 그 현금 확보 시즌이 또 들어갑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또 이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옵션 만기일 딱 당일까지만 좀 영향이 있지, 전일까지만 영향이 있지, 그 이후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 보시면 돼요. 빠진 만큼 다시 회복을 해주고. 네. 그럼 굳이 뭐 이렇게 설이라고 해가지고 겁을 먹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설 동안 주식시장 자체가 안 열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쫓는 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그쵸. 봐도 될까요? 네. 뭐 이제 이제 설 동안 네네네. 그냥 편하게 명절 즐기고 그냥 있으면 편하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있자. 네. 네. 그리고요, 이게 우리 주린이 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이다 보니 우리 홍스탁에서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마음가짐 시간이에요. 코스피가 이렇게 좀 하락이 되고 할 때는 주린이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파란불이 많이 보이면 이거
이렇게 나도 되는 건가? 좀 이런 심정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음. 그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자, 순서를 먼저 매겨봅시다. 네네. 순서를.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지수가 네. 하락이면서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같이 동반적으로 빠졌다. 네네네. 그랬을 때 주식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네. 이전에는 네. 마음가짐 이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생각해요? 내가 그걸 왜 샀을까? 왜 네. 샀을까? 네. 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샀어요. 음.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쵸. 근데 이유가 있어. 내가 네. 산 이유가 명확하고 네네. 차트도 같이 봤어요. 음. 그러면은 덜 불안하겠죠? 그죠? 다시 올라갈 걸 아니까. 네네네. 네. 좀 빠졌다라는 거에 있어서 감당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올라가는 급등주라든가 음. 올라가는 이제 테마주라든가 이런 걸 따라 들어갔다가 네. 고점에 막 물렸어요. 그 지수가 같이 빠졌어. 네. 그럼 이런 경우는 불안감이 극대화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네. 잘못된 타점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잘못된 매매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 네. 그런 다음에 물렸다. 네. 그럼 이거는 본인이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정확한 분석을 했고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 비중 조절을 했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전략대로 다시 운용을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히 기다릴 네.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런 건 있어요. 아무리 이제 전략적으로 사고 아무리 네. 좋은 종목이어도 주가가 10% 20%가 30%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이 평온한 이 평정심을 유지를 못 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주린이 분들의 그건데 그 평정심을 유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전략에 좀 어느 정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략의 오류. 뭐냐면은 제가 이제 원칙을 4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의 원칙이 리스크 관리 원칙인데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분산 투자 원칙입니다. 네. 분산 투자 원칙. 자, 분산 투자 원칙인데 비중 조절 원칙, 리스크 관리라는 건 비중 조절이에요. 네. 분산 투자도 비중 조절. 아니죠. 네. 분산 투자는 네, 네. 이제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네. 그 분산 투자에 맞게 음. 그 섹터에 맞게 비중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린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건데 네.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전략은 잘 잡았는데 비중 조절에 조금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종목은 잘 찾았는데 네. 내가 이거는 조금 고점이긴 해도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 비중 30%를 들어가. 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전제 조건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점인데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해라고 했죠. 네. 자, 고점인데라는 게 붙었어요. 네. 네. 그럼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는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를 들어갔다가 내려갔을 때 남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비중 30%를 내려갔을 때 그 분할 매수로 그 비중을 다시 채워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다가 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비중 30%가 내려가면서 채워진다 보면은 평균 단가도 내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네. 이제 우리가 조금 주가가 빠지더라도 나는 충분히 대응을 했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기다릴 수 있어가 네.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올라간 시점에서부터 나 이거는 뭐 상승 추세를 탔는데 좋아. 이거는 뭐 재료도 좋고 뭐 재무 구조도 좋고 네. 다 좋아. 그래서 난 이거를 살 거야 하고 막 30~40%를 들어가 버리면은 막 이게 막 20% 30% 빠지게 됐을 때 그게 내가 이 종목이 좋은 걸 알면서도 네. 다시 올라올 걸 알면서도 네. 아쉬운 마음이 남거나 생기거나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나 좀 뭐 이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동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네. 이게 사람이 왜 AI보다 수익을 잘 내는 줄 아세요? 왜요?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네.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AI는 심리가 없죠. 네. 사람은 심리가 심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AI보다 사람이 수익을 잘 낼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돌이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 네, 보면은 네, 네. 사람은 감정이 있고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죠? 네.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게 좋은 종목임에도 알면서도 내려갔을 때 내 네. 심리가 망가지면은 네. 의미 없이 음.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아. 의미 없이. 네, 여기서 네, 이제 네. 심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참을성의 부족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조금 참고 좀 들고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참을성이 결여가 되면서 네. 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좀 들고 가는 게 좀 그래. 그래서 네. 이제 내가 잘못된 전략으로 들어가서 한 6개월 물려 있었어요. 네, 네, 네. 6개월 물려 있다가 올라왔는데 6개월 동안 물려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때? 짜증도 나고 막 그쵸. 좋은 종목이 음.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종목에 대한 믿음도 떨어졌을 거고 맞아요. 막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라왔을 때 매수가에 정리를 해버리거나 그냥 약 손절을 보거나 이런 경우를 네. 또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럼 그랬을 때 격리하자마자 또 이제 이게 수익권으로 들어서면서 대상승이 또 옵니다. 네. 그럼 그랬을 때 또 올라갈 때 또 그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투자자 분들이 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개인 투자자의 90%가 이런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아. 네. 아. 네. 다 심리에 지배당하고 감정에 네, 네. 지배당하고 네. 뭐 어떤 전략적인 결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에 실패하는 게 바로 다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딱 4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내가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이론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론 그리고 공부.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네, 네.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중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중용의 마음. 네, 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중용처럼 중용의 마음으로 주식을 해라라고 네. 얘기를 해요.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크게 수익을 또 욕심을 내다 보면은 네. 이게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갔을 때 팔지 못했다라는 미련 네. 때문에 내려올 때 또 꾸준히 또 들고 가다가 하락권으로 또 진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냥 무조건적으로다가 중용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욕심을 좀 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런 4가지 정도 원칙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 네. 역시 이 주식계의 또 투자계의 교과서인 만큼 이 주식을 넘어서 인생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는 우리 바로 선생님을 우리 홍스탕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는 내가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실패하는 주식 투자자가 아닌 성공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요. 또는 내가 좀 주식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본을 지키면 최고가 되죠. 그런 기본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 코너로 바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홍스탁의 거의 하이라이트 코너와도 마찬가지죠. 이 홍스탁의 하이라이트 코너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실게요. 네, 홍주원의 바로바로 증문즉답 바로쌤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준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증문즉답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는 홍스탁 카톡에 들어오셔서 내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좀 어떤 부분이 궁금했다. 이런 부분을 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선생님한테 거의 개인 코칭받는 그런 시간과도 같은 시간이거든요.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코너니까 많은 분들 홍스탁 들어오셔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은지 또 내가 오늘 어떤 부분들이 궁금했는지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증문즉답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증문즉답 질문. 아이고.
자, 너튜브에도 이제 질문이 올라오니까 네. 너튜브도 같이 함께 너튜브도 질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네. 보고 질문 바로바로 받아볼게요. 네, 욕망장자님이 첫 질문 바로 주셨어요. 국내 백신 보급이 이달 말부터 나온다고 들었는데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이 바로 반등이 될까요? 아니면 뭐 서서히 갈까요? 백신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아, 호재가 네네. 아니다. 주식 시장이 이제 네. 뭐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지금 조금 의미가 없는 게 네네네. 주식 시장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란 말이죠. 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더 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백신 호재가 지금 나온 지가 벌써 6개월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는 더 이상 호재로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더 이상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네. 그냥 이제 호재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호재보다는 이제 좀 증시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용도? 네. 그 정도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증시의 네. 하락을 방어해주는 그 네. 정도의 재료일 뿐이다라고 또 통쾌하게 답변 주셨고요. 이 용만장장님, 이 통쾌한 답변 들으시고 좀 투자하실 때 많은 해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 너튜브에서 들어온 질문 한번 가볼 텐데요. 길동이님, 네, 댓글로 질문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중국 경제 GDP가 빠르면 5년 뒤 미국을 추월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때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 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네네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네네. 이 전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전망일 뿐입니다. 왜 불가능한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자, 이미 네.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네. 이 패권 국가이면서도 네. 세계 제1국가입니다. 제1국가. 네네. 그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중국한테 산업 스파이 뭐 이렇게 많이 질타를 하잖아요. 네. 미국도 그런 산업 스파이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 뭘 하는지 모를 거라는 거가 단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중국이 뭘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중국이 어떤 나라이며 중국이 네.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이 지금 뭘 뒤에서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이걸 미국이 모른다라는 거는 대단한 네. 착각인 거죠. 지금 이런 전망 자체가 네.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 참. 네. 이 전망 자체가. 네.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네.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란 네. 나라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은 네. 미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중국한테 추월이 되면은 네. 미국만 피해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유럽 국가들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미국의 밀접하게 관계되어 네, 있는 네. 모든 국가들이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자본 시장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그 시장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아니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자, 중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네. 어떠한 그런 도움을 준 국가는 확실해요. 네. 이제 뭐 생산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뭐 그런 부분들에 그건 확실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일본을 밑으로 내렸고 네. 그리고 어떻게 소련을 죽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다 그러면은 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시는 순간 좀 소름을 끼칠 정도로 되게 또 위험한 나라이면서 대단한 네네. 나라입니다. 중국이 5년 안에 GDP 수치상의 GDP는 네네. 근접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추월할 거는 수는 크게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 증시에 미칠 영향을 네.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나라에 따라가요. 네. 네, 우리나라는 잘 나가는 나라에 따라가기 때문에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중국 증시를 따라가고요. 네. 미국이 잘 나갈 때는 미국 증시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014년,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017년도까지 중국 증시를 쭉 따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쌍둥이처럼 따라갔다 보시면 되고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미국 증시를 다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행 지표가 미국 증시라 봐도 지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냥 그렇게 된다 한들 우리나라는 또 결국 또 중국 증시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일단 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라는 이런 거는 터무니없다라고 이제 좀 답변 드릴게요. 아, 네. 터무니없다. 역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너무 통쾌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이 코너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너튜브랑 오늘 이 홍스타 카카오톡에 엄청 핫하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보면 붐라부님, 요즘 미디어를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언급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모멘텀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저번에 이제 네.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네네.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앞으로 한 3년 이상 꾸준히 간다 보시면 돼요. 아, 3년 네, 이상 3년 간다. 이상은 꾸준히 간다 네.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그냥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지만 네. 꾸준히 오르지가 않아요. 아, 뭐든지. 네, 네. 꾸준히 오르지만 않습니다. 음. 오르내림이 있고 그 오르내림 네. 속에서 계속 우상향을 해가는 느낌이지 음. 쭉 이제 막 등산하듯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등산하시 올라가진 네. 않는다. 네, 또 비유적인 표현을 섞어서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바로바로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또 우리 홍스탁의 묘미겠죠? 네, 또 다음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면요. 이 주식시장을 제가 바라보면은 역사도 알아야 되고 막 미국, 중국 정말 공부할 게 많은 이 시장이지 않나. 이만큼 공부를 많이 할 그런 신기한 또 재테크의 그런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경이로운 홍스탁님 또 질문 주셨어요. 이분 우동생이에요. 현대에서 드론 택시 만든다고 하는데 타이어 쪽 시장 되는 건가요? 네? 그 현대에서 드론 택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타이어 쪽은 사장되는 건가요? 그게 사장되는 무슨 건가요? 말이에요? 사장이 된다니? 이거 네. 네. 사장이 된다고? 네, 네. 사장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아. 현대에서 드론 택시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장 그게 네. 무슨 의미죠? 그러면 사장이 이제 그러면은 드론 네. 택시를 만들면 막 날아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타이어가 좀 약간 밑으로 가는 건지 힘들어지는 건지. 아니죠. 네, 아니다. 네. 아니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려면은 네, 아직 네, 한 네. 7, 8년은 기다려야 아,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드론 택시가 나오더라도 자, 네. 드론 택시는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자, 이게 그 1인 이동 수단이에요. 네. 1인 이동 수단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2인 자체가 안 돼요. 음. 1인 이동 수단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라든가 네, 네.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도로가 그 최고의 수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렇게 큰 네. 영향은 없다. 네, 드론 택시를 만든다고 해서 네, 경이로운 홍스탁님 우리 우동생분 잘 답변 들으셨죠? 자, 다음은 우리 씨아님. 씨아님도 요즘 자주 보입니다. 재지 관련주 쭉 가져가도 될까요? 종목마다 다르죠. 네, 뭐 재지라 그래서 재지 관련주가 다 가진 않으니까 재지 관련주 중에서도 갈 종목은 가고 안 갈 종목 안 가겠죠? 네. 네. 아니 뭐 아니 쌤, 네. 이게 제가 쌤의 이 분위기 체크를 딱 해보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려고 하시다가 웃음으로 이렇게 바로 웃음으로 이렇게 또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네, 갈 건 가고 종목마다 다르다. 네, 그렇죠. 종목마다 다르죠. 네. 네. 근데 재지 관련주 섹터 자체는 네네네. 재지 관련주 섹터 자체는 네. 전망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네, 좋아요. 네, 좋다. 좋아. 네. 근데 이제 뭐 쭉 갈까요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대답을 못 드리겠네요. 뭐 종목마다 다를 테니까. 네. 네. 좋다 정도만 우리 씨아님 잘 들으시고 우리 투자에 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에드칼라님 가볼게요. 에드칼라님, 차트를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네. 뭐 지금 이제 뭐 제가 홍스탁에 나와가지고 네.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은 네, 이거 네. 참 설명하기 쉽겠는데 음.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결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잠깐만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트를 보면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가장 초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매물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네. 이 매물대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매물대라는 거는 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구간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주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매물대의 구간의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올라갈 때 매물대에 저항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 거래가 되어 있던 이 주가의 매물대 위보다 현재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이 매물대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조금 더 상급 단계로 가시면은 네. 이제 이 매물대를 넘어서 또 다른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분들은 매물대만 좀 제대로 이제 네. 좀 아시면은 충분히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매물대뿐만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에 또 지지와 저항도 있거든요. 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게 좀 설명하면 또 길어져요. 아무튼 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네. 21선 지지다, 21선 저항이다 해가지고 각각 선마다의 지지와 저항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하나에 어떻게 이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시중에 파는 주식 관련된 책들도 똑같아요. 모든 책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이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예컨대 내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건데 네, 네, 이런 네. 경우에 이렇게 될 확률이 높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책들입니다. 이 주식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네. 볼린저 밴드라든가 네, 아니면 네. 피봇 저항선이라든가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 또한 뭐냐면은 그냥 그럴 경우에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밴드가 생겨난 거고 아. 그리고 그런 저항선이 생겨난 거라 네,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또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다양한 지표에 많이 좀 그 차트를 맞아요. 볼 때 네, 맞아요. 다양한 지표에 집착을 많이 하고 의지를 맞아요. 많이 합니다. 오. 그 뭐 되게 많이 의지를 하시는데 뭐 엘리엇 파동이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식이라는 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였다면은 그런 기법 몇 개만 배워도 우리는 떼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네.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의지하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수익을 잘 내시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 지표들은 진짜 참고 자료일 뿐인 거지 결국은 그게 어떤 정의를 내서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와 저항도 개인이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 되게 그 편차가 좀 네, 심할 네.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 이렇게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바로바로 약간 어려운 마음도 또 쉽게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홍스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 증문즉답, 특히 이 증문즉답 코너는 홍주원 선생님이랑 1대1 코칭이 가능한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시고 안 들어오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들어오셔서 질문 주린이로서 궁금하셨던 거 다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부자기원님, 위로님 오늘 코디 자연스럽고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주의님, 지수 하락장에는 테마나 이슈 등 여러 호재들도 다 무시되고 하락하는 건가요? 네. 네? 네, 다시 한번. 지수 하락장에는 네. 테마나 이슈 등 여러 호재들도 다 무시되고 하락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 네. 네. 지수 하락대에도 호재가 나오는 종목에서는 네. 그 종목은 올라가요. 무조건 또. 올라가. 네. 올라간다. 네네네. 아, 이 주식시장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도 그렇고. 그냥 이제 하락시장 네, 같은 어려워요.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는데 아, 네. 재료가 좀 특출난 경우는 그 종목만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또 정도 좀 올라간다.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주식은 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시장이네요. 자, 다음 복리인 거야. 완전 주린이입니다. 해외 주식 보유 중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수익률은 나오고 있는데 세금이 22%라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비중은 국내 50%, 해외 50%입니다. 아, 해외 주식이 이제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세금의 지금 세금이 22%거든요. 네, 그 네, 네. 세금을 감안했을 때 내 수익률을 보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야 돼요. 아, 이건 직접? 뭐 제가 네.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수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 세금을 감안하고 나서더라도 네. 엄청난 큰 폭의 수익을 안겨다 준다 그러면 미국 시장을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미국 시장에서 15% 수익 본 거라 네. 국내 시장에서 13% 수익 본 거보다 네. 미국 시장에 15% 수익 본 게 더 적으면은 아. 미국 시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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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제 오늘 뭐 증문즉답 시간에 네, 되게 네.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는데 네, 네, 이 네. 증문즉답 시간이 네. 사실은 이제 되게 우리 주린이 분들에게 되게 좋은 코너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실시간으로다가 자기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또 이제 거기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큰 맞아요.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보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뭐 내노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뭐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내외경제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정말 참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기회가 네. 아니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잘 참여하셔야 되고요.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네. 너튜브에 홍주원만 쳐도 네. 강의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공부하셔도 충분히 기본 지식은 다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하면 뭘 쌓아도 잘 쌓이는 좀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또 홍스탁, 홍주원 전문가님을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이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주식계 1타 강사 바로 선생님과 함께라면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제자, 저 위로가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주린이를 대표해서 커넥트 역할 톡톡히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쌤 오늘 네. 또 이 코너 시크릿 뭐야? 공략주 아, 있나요? 공략주 있죠. 네, 근데 있다. 공략주가 네.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최근에 네. 공략주를 이제 그 방 안에서 드린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공략주가 나갔는데 이제 그 공략주가 이제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이 하나를 더 드린다 그랬는데 아직 안 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 이번 주에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2개 종목이 있는 거죠. 네네네. 들어오시면 2개 종목 정도는 그래도 무료 공략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개.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로 네. 이제 홍스탁 이렇게 네. 오픈 채팅방 홍스탁 검색하셔가지고 네. 참여하시면 되고요. 네. 참여하시기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QR 코드 나와 있으니까 QR 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또 링크가 이제 뜹니다. 오, 그렇게 또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한 이야기 중에 네. 무료 추천주도 네. 무료 추천주지만 네. 공략주를 하시더라도 네. 내가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하셔야 되고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 중용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네. 중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네. 주식은 여러분 무조건적으로다가 중용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게 뭐 뜻 해석을 하자면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몸소 다시 느껴본다 그러면은 주식을 할 때 내가 욕심을 갖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또 깨우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미련 때문에 손절을 못하고 아쉬움 때문에 손절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또 우리가 여기서 깨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중용의 마음으로 주식 투자 그리고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주식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주식이다라는 명언 남겨주시면서 이 중용의 마음을 항상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정말 기본을 지키면은 최고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기본을 꼭 지켜주시면서 우리 내외경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홍스탁 어떻게 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쌤? 네, 오늘 이제 홍스탁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좀 이제 시간이 유별나게 좀 빨리 가는 날인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매일매일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네. 그래도 내일 또 다시 찾아오니까 맞아요. 네. 월, 화, 수, 목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아쉬워도 여기서 좀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내일 다시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